펠티어 소자에서 한쪽에다 금속 자체를 두껍게 하면 이게 반도체의 회로에도 들어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속이 이렇게 구리다 반도체를 약간 두텁게 만듦으로 이게 카패시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론이 보다 많은 전기가 얇은 부분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면에는 얇고 한 면은 두껍게 만들면 이쪽으로 열이나 냉기, 전기가 흐르게 되는 전류 방향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숫자를 많이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서 위치를 주소를 표시하고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하시고 주소를 할당해서 전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가거나 새로운 반도체 굉장히 부피가 줄어든 반도체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든 이렇게 SK든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어떤 데서 이걸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립시다. 네. 저장 구조로 가지거나 반도체 회로에 넣어서 이것을 4개나 8개로 숫자로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회로에다가 전기선 피복처럼 코팅을 넣어준다. 그 코팅은 재료가 뭐가 됐든 코팅을 넣어주면 전기가 간에 가돌려서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 재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선, 통신선, 광소미선 또는 어떤 모터 같은데 발전기 같은데 구리를 감안할 때도 전자석이나 이런 데도 스피커 같은 스피커에도 이것을 구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두께를 틀리한 전기선으로도 통신선, 강소미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자석, 그다음에 모터 발전기에도 들어가거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감안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가 전기선의 피복을 대중소로 만들면 두께가 없이 두께가 틀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중류로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으로 만들면 아마 방산 기술에 쓰일 거예요. 이것을 예살에다든지 전력을 강하게 구동하는데 이것이 들어갑니다. 스피커 같은 데도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약간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차이를 두면 이것이 움직이는데 모든 만물은 이제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데 좋다. 전자잉크 같은 것도 제가 이런 금속판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놔주면은 크기를 드는 게 이게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전자 이동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이나 냉기도 이동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해가지고 구리판, 알루미늄판, 금속의 종류에 상관이 없어. 아연판도 되고 아연도 되고 금속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어. 아연 배터리 하실 때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사실상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걸로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을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겹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아주 미니 구조로도 MLCC 기술에 들어간 삼성전자도 하지 마세요.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했는데 왜 별에만 가득하지?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막대한 전리층이 전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빛을 어떤 전기를 걸어줘 가지고 빛을 유도할 수 있냐? 예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태양 전기파 일반 금속판 이런 것도 되는데요. 금속판에다 구리 알갱이처럼 이렇게 해서 자갈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자각에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도 좀 화목난로에도 쓸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하거나 냉기나 열기를 이렇게 반대기에 축적시킬 수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히터기 같은 데도 오목하놈을 파면 그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고 열을 반사하겠죠. 여기서 히터기니까 여기다 볼록볼록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넣어주면 거기다 열이 축적이 되고보다도 열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화목난로에도 하거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열이나 냉기를 축적하는 이렇게 건축용 판넬로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쪽에서 얇은 쪽이고 한쪽은 두껍게 만들어 위쪽으로 열이나 냉기 전기가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대편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꾸시고 이것은 삼성전자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금속의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태양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이렇게 자갈 구조처럼 두드려가지고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네이처 연구 얘기했던데 노벨 과학상과 같은 그런 유사한 상을 받았더라고요. 공학상에 어워드상인가. 네. 그래서 이거를 제 기술이네요.
삼성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쓰고 계십니다. 나중에 뭐 본물등록을 이렇게 하시면은 저로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가상적으로 진짜는 전 세계 다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한다고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많은 사람이 들었다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고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유로는 몇십 개 가지고 광고를 내시고 계십니다. 몇 년째 주한미 대사관으로서 YTN에도 정부 출연 소개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쏟아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지식품 기술이 그 방송가에서도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프로그램에 노출되어서 돈값을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 뭐 저는 기술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서 무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그쪽과 저기 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제 걸 본다는 건데 무더기로 수십 개나 또는 10개 또 5개 몇 개의 그 기술이 거기 몽땅 모여 있는 것은 엄청난 희박한 확률인데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을 안 해요.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딱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전리전기 빛을 유도하는 장치처럼 이렇게 지하수 펌프에 물 한 박아주고 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금속판을 딱 배치하면 기존의 태양 전지에도 이렇게 금속을 좀 더 추가로 두텁게 배치를 알갱이를 배치하거나 금속선을 두텁게 하거나 이런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돼요. 자체로는 전류를 생산할 수 없어요. 금속판 자체로는 KIER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금속판을 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출연 연구기관인데 거기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제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굵기 같은 구리선 들어가면 하나 이렇게 구리선에다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일부러 대남 매듭보드 마저 넣어서 이게 배터리가 되죠. 그래서 뭐 갖고 돌리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동차 언급판, 양극재, 앵극재에서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로 들어가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술은 탄소봉, 흑연 배터리, 흑연 능극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서 입자나 가루 대중소 흑연 배터리, 흑연 능극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 이게 탄소봉 들어갔잖아요. 흑연이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면 보다 많은 에너지 밀도가 생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렇게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전기 전도처럼은 사용하지 말고 많이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축적된다 아니다 축적된다 간단한 방식 되게 값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아연판 들어가잖아요. 아연판도 입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가루를 입자 아까처럼 금속판처럼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폭약이나 장약 같은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루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수소나 산소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폭약이나 장약을 만들 때 쓴다고.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한다 그랬죠. 사실 다이너마이트도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서로 다른 파형으로 각각 조정하거나 같은 파형으로 호출 번호만 들리게 조정하거나 시간 지연 방식으로 다이너마이트를 하시면 제 기술. 약간 대인질이나 저전차질이나 이런 또는 슈르탄, 박격포탄 이런 것들을 매설을 해가지고 다른 포탄을 매설을 해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게 하시거나 또는 타이머를 떠서 터뜨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타이머보다는 전파 방식이 낫겠죠. 그래서 오프 시켜서 다시 켜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프 시킬 수 있는 고조도 다이너마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자주포탄이나 탱크포탄 한 포탄에서 항공폭탄에 떨어뜨리고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든지 타이머를 떠서 동시간대 터뜨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력이 상당할 거라 그랬죠. 포탄에다가 콩알탄 같은 것을 넣어서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콩알탄 같은 걸 넣어서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터뜨리는 불바다 된다고. 뭐 슈리탄, 박격포탄, 뭐 이렇게 포탄의 종류에 상관, 항공포탄, 자주포탄, 뭐 전차포탄 상관없이 포탄의 종 이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엄청난 유익이 될 거라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굴진지 공격할 때도 동굴지지 안에 가스를 발생을 시키거나 산소를 없애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를 발생을 유독가스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국제 협약에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독가스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동굴진지에는 호흡을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면탄, 그렇죠. 그 연막탄도 있으니까 유사한 구조로 그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안 되게 하자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안 되게 하면 얼마 못 버틸 거다. 동굴 안에 갇혀 있는 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거니까. 그렇게 딱 넣어주면 그냥 안에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거나, 저거는 면 같은, 그렇죠, 면 같은 것이 발생을 해갖고 호흡이 안 되거나 졸음이 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에 있는 사람을 면을 발생시키면 다 졸음이 옵니다. 자동차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면 발생 장치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전자잉크 같은 데도 전자잉크 같은 것도 가루를 입자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잉크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그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저렇게 전기선 피복처럼 저렴 구조를 주면은 되게 단가가 싸게 HBM 낸드 플래시를 수백 층 더 적층을 해 열이 전염이 안 된다고. 이거 수백 개 묶어도 열 전염 안 돼. 이거 피복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반도체에다가 코팅 구조로, 코팅 재료가 뭐가 됐든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제 또는 뭐 오류 방수제, 뭐 이렇게 건축용 실리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복을 형성해 주지 않은 게 제 이론이에요. 반도체 회로에 피복이 형성이 안 돼 있죠. 너무 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전기가 오래 가둬질 거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또는 회로를 만들 때 반도체 그 구리 회로를 만들 때 대중소 입자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리선으로 만들어주고 전기선으로 만들어주거나 판으로 만들어 배터리 구조로 이걸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저게 소리 되겠어요. 오토바이 유전축이나 자동차 유전축에 딱 굵기가 된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기 구동을 할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전기 생산된다. 전기선 안의 생산 구조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는 게 다른 방식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생산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집안에다가 태양 전지판 딱 놓고 조명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회전축을 미니로 만들어가지고 돌린다는, 거기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뭐 트레일러나 공장 같은 데도 한 몇백 평 되는 데다가 회전축을 뭐 연료가 석유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뭐 이렇게 석탄이 됐든 회전축만 돌리면 돼. 전기로 돌리든 태양이나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그걸 돌리든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도 하거나 나노 구조의 곤충 로봇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필름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반도체에다가도 연구자석 구리를 이렇게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연구자석 구리를 이렇게 감아놓고 옆에다 반응시키도록 놔둬가지고 반도체 소자 방식으로 아주 나노식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배치를 10개 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1개 연결할지 2개 연결할 3개, 5개, 10개 연결할지에 따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전력을 통과시키면 업시켜서 나온다고. 그래서 연구자석에 딱 구리코를 감거나 옆에 반응하도록 옆에 놔둬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수천 개 해가지고 그래서 배터리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왔다 갔다 함으로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지 않으므로 발열이 안 생긴다는 게 이론이고요. 따라서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구리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금속도. 다른 금속으로 하면 스파크 발열, 열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수소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가 되죠. 같은 금속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약간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 콘덴서를 여기서 이렇게 이런 판을 가지고 절연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하면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 때부터 대중소 넣고 구리액상을 덮어갖고 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둬져서 왔다 갔다 발열 반응도 아니라 저 배터리가 된다. 뭐 아연도 되고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다 돼요. 네. 아연 배터리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전지 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납축전지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납축전지도 음극재, 양극재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병태로 들어가되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이런 금속 이렇게 그 금속판을 물에다가 소금물이나 바닷물에 넣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전기선에 이런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으나 그냥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리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뭐 구리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도 생산되고 전기분해법, 열분해법, 수소산소도 생산이 되는데요. 서로 다른 금속에 이제 전기 전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기 전도차가 큰 놈들을 해놓으면 거기 스파크 발열 화재 현상이 일어나서 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수소산소가 생산이 됩니다. 양극재 같은 데도 서로 금속의 전도도가 틀려서 이렇게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되니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해주거나 해주면 된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 만들 때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해주거나 반도체 회로 반도체 만들 때 텅스텐 들어가죠. 텅스텐에 열이 축적이 되는 거로 텅스텐 구리합금을 만들어서 대체하거나 구리를 약간 두께를 틀리게 해서 텅스텐 쪽으로 옮겨놔서 두께를 틀리게 하면 텅스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든 옛사람 유리망콘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다 아예 그냥 전기선 피복처럼 저런 구조로 피복을 넣어주자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럼 랜드 플래시 HBM 만들 때도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밭에다가 이렇게 고랑을 파잖아요. 하수도 고랑 파듯이 땅을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빵을 파서 그 안에다가 전기선, 통기선, 특히 주된 선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수직 수평선을 놓고 이건 적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넣고 하면 발열이 안 생. 저런 구조를 넣어주면 전기선 피복처럼 발열이 안 생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포토 방식이라도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넣고 포토 방식으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전자잉크 방식으로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전자잉크를 입자를 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찍어요. 뭐 그 웨어러블 기술에 있어서도 웨어러블 기술에 전자잉크 가루를 대중소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고랑을 파가지고 웨어러블에다가 고랑을 파서 이렇게 회로를 안에다 넣어주는 식으로 전자잉크 인쇄해도 되고 그냥 회로 방식으로 안에다가 회로를 넣어주고 저렴 구조를 해줘요. 이런 웨어러블 기술도 있어요. 전기선을 아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또는 강섬유 끝단을 가지고 제가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머리카락보다 훨씬 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로 쪽으로 그 정도 작게도 강섬유 끝단으로도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네온 사인을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주 미니 크리스마스 추리 전구처럼 해가지고도 이렇게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 발광 방식을 웨어러블 실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고랑을 파서 거기다가 선을 넣어주고 일단은 딱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구리 금속 같은 것을 약간 이렇게 꽈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리 금속 일정 부분 이렇게 일정 두껍게 하고 전기가 축적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녹이든지 발열이 생기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이 정체가 돼야 되는 전기가 정체되면 이렇게 스파크 현상과 더불어서 이게 되는데요. 그럼 텅스텐 기존에 전구에 넣는 텅스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기가 정체됨으로 인해서 발열하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열을 발생을 시켜서 녹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리 같은 것을 꽈줘가지고 아주 미세한 것을 꽈줘서 발열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눈을 녹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열선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그 구리 열선을 두께를 틀린 놈을 대중소로 해오면 그것이 발열이 생긴다는 게 압력밥솥 같은 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압력밥솥에 구리 코일 들어가는 이렇게 열선 들어가는 거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강한 발열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자동차 열선 같은 데도 넣으셔도 됩니다. 유리창에도 가능하겠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데 구리 자체를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가 축적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터 같은데도 한쪽 방향에다 구리를 이렇게 구리다 금속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그쪽으로 전기가 축적되면 그쪽 한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또는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겠네. 전체를 놓으면 한쪽 방향에도는 방향을 결정.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그래서 이렇게 연거자석에 두 개가 있다. 위에 한 개 더 배치를 한다. 그럼 그쪽으로 회전하고 이쪽으로 바꾸면 회전 구조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방향 가능하고 연거자석을 이렇게 한쪽은 두텁고 한쪽은 얇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그러면 금속도 한쪽은 얇게 만들어 한쪽은 두텁게 만들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의 방향, 전기의 방향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이 더 힘이 셀까, 이쪽이 더 힘이 셀까? 이쪽이 더 힘이 세겠죠. 그렇게 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 운동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갖고 이쪽에서 빠르게 열이나 냉기를 이렇게 이쪽 열을 이동을 시키는 전자 이동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PM 반도체에다가 금속 조각을 거기로 추가로 또 배치를 해놓으면 빠르게 열이 그쪽하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코를 감거나 옆에다 반응하도록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해놓으면 열이 빠르게 그쪽으로 전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PM 반도체 같은데도 다른 데는 반도체가 발열 때문에 안 좋지만 펠티어 소재에서는 오히려 이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그런 금속의 전도도가 틀린 놈들을 차이가 큰 놈들을 만들어내면 전기가 정체돼서 이쪽으로 확 열이 쏠리겠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기존과는 틀리 정전기 이렇게 하면 표면적이 이렇게 하면 그 전자 이동이 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좁은 통로를 통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넓게 만들자. 통로를 이렇게 비비면 이걸 이제 전자 이동을 표면적을 넓혀 갖고 하는 식으로 PM 반도체 방막 트랜지스터 이런 거를 기존과 다 틀리게 해서 넓은 면적으로 서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전자 이동을 보다 많이 하면 열이 그쪽으로 확 쏠릴 것이지 않고 그럼 확 쏠린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거 디스플레이로 사용하실 장치에 들어가는데 그걸 작은 조각으로 대중소를 넣어주거나 소자리를 많이 넣어서 여러 개에다가 색깔을 집어넣어 주거나 여러 개를 언오프식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명암 빛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 화면을 만드는데 좋은데 이것을 빛을 밝기를 얇게 약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 LED 전도등 같은 40개다 반도체 소자가 그러면 20개만 20개만 쓴데 10개만 쓴데 이렇게 40개 전체 쓴데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터운 놈 또는 중간 놈 얇은 놈이다 그러면 줄량이 틀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강중량으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자동차 전조등 형광등 이런 램프 방식 이런 데도 들어가 발광 다이오드도 들어가고 이런 방식은 다른 전류량을 여기서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15W, 30W, 60W 만들 수 있다는 쪽에서 단순히 얘기했다. 소켓에다 하셔도 되고 여기 자체에다 하셔도 되고 형광등도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터리가 거기 달려 있어 가지고 보다 이렇게 금속 배터리다. 그럼 금속 배터리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에서 5개다 그러면 한 개만 쓴다든지 전기 창고잖아요. 전기 창고 5개에서 공급을 하는 게 낫나요? 한 군데서 공급하는 그렇죠. 보다 많은 창고에서 물건이 오면 보다 많은 그 전기가 공급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스피커에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도 이렇게 배터리 방식으로 그게 이제 금속 배터리일 수도 있고 제 방식에 금속에다가 뭐 구리코일에다가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 가면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금속을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다른 데보다 축적된다 안 된다? 축적된다.
그걸로 배터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판 구조에 이렇게 금속 배터리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이렇게 종류에 상관없이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에서 공급할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다섯 개 공급할지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이렇게 CPU 반도체 구조에서나 이렇게 기판 구조에서 다 들어가시면 제 기술.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 모든 가전도 이렇게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강중량으로 밑에 강중량을 만들거나 또 로봇 같은 것도 동작을 강중량으로 만들어 약하게 했을 수도 있고 힘을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조절 100단계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또는 부분적으로 여기 10, 여기 20, 여기 30, 40 부분적으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데 로봇의 섬세한 동작, 휴머나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섬세한 동작을 만들 때도 씁니다. 그럼 이게 전기만 가능한? 아닙니다. 전기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행체다. 비행체 연소기관이 6개다. 그러면 거기도 언오프식으로 들어가거나 한 연소기관에도 연료를 강중량으로 줘서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가지고 자세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거나 한 개 가동하면 속도가 늦잖아요. 2개 가동을 6개 전체 가동 풀파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행체도 가능하다. 자세를 제어할 때 한 군데는 왼쪽에는 적게 주고 연료를 오른쪽만 주고 우리 인체도 그러잖아요. 오른쪽 힘을 많이 주고 그쪽으로 방향이 향하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을 운동을 시키는 게 틀잖아요. 그래서 거기 없죠. 비행체 배 로봇에도 자율주행차라든지 차량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몇 개 연소실을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원자력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보일러 탱크를 10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듈로 만들어서 언오프식으로 2개 가동할지 10개가 100개를 가동할지 해서 틀리게 가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큰 물통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가열해준 걸 증기 발전할 수 있다. 두산이 되든 어떤 데서도 체코 원전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 어떤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에서도 하시지 마시라. 이거는 대규모 바닷물로 식힐 필요가 없고 원자력 사고가 크게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원자력이 막대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루나 또는 가루나 입자 작은 덩어리를 미안하겠죠. 또는 액상 방식, 증기 방식, 가스 방식으로 원자력 이렇게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으로 이렇게 발전을 바꾸면 훨씬 더 적은 연료로서 안전하게 통제하고 큰 사고도 안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하나나 둘, 세 개를 섞을 수도 이거 폭탄 구조로 들어가거나 비행체 연료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연료를 할 때 석유하고 같이 섞어서 써도 되고 기존에 석유에다가 휘발유다, 휘발유면서 항공유다, 선박유다 있잖아요. 산소를 섞어준데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디젤도 가능하고 석탄을 증기화시켜가지고 가스를 만들거나 증기화시켜 거기다가도 산소를 집어넣고 수소산소를 집어넣는다. 그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그 증기 구조를 넣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방사능 문제만 없다면 석탄이라든지 석유 가스 발전에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쓸 때는 방사능 문제 전혀 없게 이렇게 신경 안 쓸 거니까 비행체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향후 이렇게 우주 같은 데 나갈 때는 이렇게 거대한 비행체로 움직일 때 이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또는 그 우라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입자, 이렇게 증기 구조 또는 가스 구조로 발전을 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죠. 남의 아이디어 기술을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세 개의 연료를 같이 섞을 수도 있다. 폭탄 구조로 가면 대단한 폭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난방기 같은 거 이렇게 보일러 분배기 있잖아요. 거기다 위에다가도 전기 주전자든 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화목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든 연료가 뭐가 됐든 그것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방식이다. 전기 주전자 8,500원 하던데 예전에 8,500원 샀는데 지금 10,000원. 그러면 그거 하나 끓이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죠. 물을 적게 들어가면 더 빨리 끓이죠. 그러면 그런 모듈을 2개, 3개, 5개 이렇게 만들어 언오프식으로 물량을 많이 끓일 수도 있고 적게 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끓여가지고 큰 물통으로 옮겨 놓거나 큰 물통인데 왜냐면 조금 물통인데 그냥 순환 구조는 돼요. 보일러 집안에 보일러 이렇게 엑셀관을 통해 순환하는데 도시가스에서 끓여갖고 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가 되게 이렇게 그래서 난방과 온수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붓거나 차가운 물을 펠티어 소재 방식이 되거든. 차가운 물을 형성하면 냉각 장치도 될 수 있겠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나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해갖고 순행식 냉각으로도 냉각 장치로도 개발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기 같은 데도 뜨거운 물을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온오프식으로 한개 가동하지 두 개, 세 개 이렇게 끓이고 하나는 펠티어 소재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차갑게 냉각을 해준다면 뜨거운 물 차가운 만들어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욕실에서 이렇게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주방에서 이렇게 그릇 씻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쓸 때는 많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릇이 저 양식장에서 물을 끓여서 넣거나 차가운 물을 차갑게 해서 넣는 구조로도 되겠죠.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좋지 않나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도시가스가 지금 가스레인지에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를 그럼 도시가스 분배기를 추가로 만들어서 만약 안전검사만 확보가 되면 거기서 끌어다가 주방물을 끓여도 되게 주방에 이렇게 그릇인데 끓여도 되거나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뭘 해도 되는데 안전만 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치사를 하든지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안전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부탄가스통이다 회 이렇게 야외 놀러 갔을 때 부탄가스통인데 그럼 거기다가 뽑아가지고 분배기를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두 개나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조리기 또는 난방 뭐 여러 군데에서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이런 통이 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부탄가스통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음식 조리할 때 그죠 멀리 확 떨어져가지고 가스만 집안에 있는 게 도시가스 줄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스만 공급해서 거기 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그 조리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야외 놀러 갔을 때 여론이 그 가스 공급하는 것과 줄로 연결해 떨어져 있으므로 좀 이렇게 화재가 날 염려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폭발할 염도 없고. 그래서 또 제 기술이다. 또는 여기 한 개나 두 개, 여러 개의 부탄가스통을 이렇게 가스를 모아놔가지고 그걸로 큰 화력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그 가스를 모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크게 난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부탄가스통인데 이걸 넣었더니 난방으로 난방기가 되더라. 집안에서도 이렇게 캠핑장에서도 이걸 뽑았었더니 급할 때 이게 딱 있더니 그거 가지고 두 가지 하룻밤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지냈다. 놀랍잖아요. 네, 쓰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이게 금속 통이 있다. 금속 통 안에 금속으로 만든 통 안에 금속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다. 또는 이런 회전 방식으로 돼 있다. 스크류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과를 하면 선풍기에도, 냉풍기에도, 에어컨에도 김치 냉장고에도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없다. 네, 금속을 통과하니까 빠르게 통과를 속도를 빨리 하면 되게 시원해집니다. 그럼 추가로 거기다 냉각제를 더 넣어주면은 냉매가 이제 물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냉매 플러스 이렇게 히트파이프를 올리라 금속 통로 수십 개 수백 개 공기나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통과시키면 그게 이제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냉각 장치로도 들어갈 수 있고 공냉식으로 해가지고 냉각 장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되게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거기다 추가로 펠티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든지 금속통을 이렇게 얼려주거나 시원 뭐 아니면 팬 방식으로라도 올려주면 시원한 공기나 이런 것도 갖고 다니는 에어컨이 되겠죠. 휴대용도 있을 수 있고 건물 전체에다가 그것을